지금 문제 푼 거는 이따 후반부에 마지막 다 설명 끝나고 한 번 더 정답은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PPT 자체가 지금 보신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만든 거여서 거기에 있는 것들로 이제 추려놓은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 학부모 입시교실 OT 진행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오늘 그 입시 용어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모 입시교실 같은 경우에는 총 7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회차에는 올바른 입시 용어의 이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뭐 둘째를 지금 그 중3으로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좀 어머니들은 좀 다르시지만 첫 해를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 보내야 되는 분들은 입시에 대해서 전혀 아마 새로 배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려면 일단 용어 같은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조금 입시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한 부분들도 있고 설명회 같은 데를 뭐 여기뿐만 아니라 딴 데도 많이 다니실 텐데 거기에서 용어에 대한 것들을 잘 얘기는 안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용어를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차에서는 입시 전형에 대한 개론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자제분들이 가시는 2023학년도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은 나와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일단 가장 가까운 2021학년도 입시에 대한 특징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때쯤 되면 방학 거의 할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2학기 때 해야 될 내용을 선행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특히 수학 같은 경우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선행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올라오셔갖고 지금 여름방학 때는 고3 선행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을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께서 올라오셔갖고 설명을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학습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3주차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교육과정이 바뀌고 자제분들은 이제 3년 차인 학생들일 텐데요. 일단은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입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학교마다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개정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2022학년도 입시 개편안도 그때 작년에 같이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됐건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입시지형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뀌었고 그렇다면 바뀌었을 때 우리 애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4주차에는 아마 가장 그래도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 신청한 거 보니까 4주차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다시 말하면 학생부 중심 전형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논술도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글쎄 자제분들이 갈 때는 얼마큼 남아있을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내신이 낮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사회권 대학을 노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형이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어떤 거고 논술 전형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주차에는 일단 학생부 자체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제가 인근에 있는 설명회도 되게 많이 가봤고요. 인터넷으로 오픈된 설명회도 많이 봤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다?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는 반면 그 근간이 되는 학생부 자체를 살펴보는 시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부 자체에 와서 학생부에는 어떤 주요 교과들이 있는지 교과는 어떤 것들이 있고 비교과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현 고1부터 학생부 기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수상실적도 하나밖에는 못 넣고 그 다음에 뭐 자율활동 같은 경우도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1년에 3, 4개까지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한 해에 하나밖에는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바뀐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바뀌었을 때 우리 애는 어떻게 학생부를 관리해야 되는지 어찌됐건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학생부에 대한 관리예요. 그 이후에 자기소개서라던가 추천서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부차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혹은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에 있는 내용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자체가 없으면 자기소개서가 소설이 됩니다.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학생부를 관리하는 방법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6주차 때는 6회차 때는 학생부 선택에 대한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는 고등학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과거에는 학교마다 정시를 잘하는 학교들이 있고 수시를 잘하는 학교가 있어서 내가 어느 학교를 갈지에 대한 부분만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하면 이제는 세부적인 내용들도 봐야 돼요. 교육과정 편성포상 우리 애가 경영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이 학교에는 경제 수학이 없어요. 경제도 잘 개설이 안 돼요. 그럼 그 학교를 가능하면 피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대진여고가 그런데요. 대진여고가 원래는 교과과정 편성표상은 사탐이 4과목이 구성이 돼 있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올해 2학년 애들 처음 가서 개설된 경과 2개밖에 개설이 안 됐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문이과 통합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문이과 통합은 솔직히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문이과 통합을 됐다고 해서 물리 화학을 안 배운 애들을 공대에서 뽑을 이유가 없어요. 애들 다시 데리고 와서 가르친다? 그럴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과거처럼 문이과 뚜렷하게 구분해서 반을 편성하는 건 아니지만 과목의 선택에 따라서 무리군을 지어서 반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물리, 화학, 지구학, 생명 그렇게 해서 반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간혹 매우 독특하게 사탐 한 과목에 과탐 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약간 떨거지 반으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딱 과목 편성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독특한 애들을 따로 모아놓는데 그런 애들의 특징이 딱 2가지예요. 정말 소신이 있던가 아무 생각이 없던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을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 분위기도 되게 안 좋고 선생님들도 잘 관리를 안 해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학교에 따라서 학생의 입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2회차가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는 조금 큰 그림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론적인 부분들이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최상위권 이과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남녀공학이 좋을까요? 남고가 좋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남녀공학이 좋아요. 최상위권 이과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비하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물리라든가 과학이나 수학이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을 형성할 수 있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남녀공학을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하위권, 중위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남고. 중사위권 이과 여학생이라든가 최상위권 문과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남녀공학. 그런 식의 약간의 개론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6회차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인근에 있는 한 8개, 9개 정도 학교를 조금 비교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이 학교에서는 내신이 어느 학교가 조금 더 따기 쉽고 개론적인 부분들을 6회차 때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8개 학교를 다 고민하진 않을 거니까. 결론은 제가 우리 아이가 가야 될 학교를 고민할 때 대부분 많으면 3개, 적으면 2개 정도에서 많이 고민을 하세요. 이때쯤 되면 얼추 그 부분은 끝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7회차 때는 학교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총 7개 정도 학교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요때는 이게 한 번에 이걸 다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2번씩 해서 한 학교로 하루를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 학교에서 동아리는 어떤 게 잘 나가는지, 그 동아리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율활동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이 학교는 선생님들이 잘 해주는지, 어떤 선생님 세팅은 잘 적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그 교과를 제외한 부분들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한 1시간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어머니들이 학교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나머지 1시간은 저희 학원의 수업은 특히 수학을 제외한 국어, 영어는 학교별로 진행이 되거든요. 세영고 반, 그다음에 대진여고 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올라오셔서 그 학교에서 국어의 특징은 어떻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도움이 드릴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당 2회 한 3주에서 3주 반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적으로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총 학부모 이슈 교실은 여기까지 해서 끝을 맺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기간이 약 그 넉 달 가까이 걸리거든요. 고생해 주셨잖아요. 그럼 저희 쪽에서 뭔가 보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혜택을 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는 학부모 입시 전문가 수료증 수여 요거 드릴 거예요. 그게 중요하진 않죠. 근데 뭐라도 했으니까. 애들한테 보여주기 뭐 좋으니까. 이런 거 진행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자습관. 저희가 이제 피켈관이라고 해서 고1, 2 학생들만 따로 자습을 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 프리윈터 기간에 저희가 자습관을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컨설팅. 저희가 1대1로 학교 선택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약 1시간?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진행을 할 건데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전 질문이 나눠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학업 능력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사전 질문지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어떤 전공을 희망하는지 또는 어떤 장래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학교 선택이 좀 닦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는 좀 이과가 조금 부각이 되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문과를 좀 밀어주는 학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 질문지를 드려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선택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제일 중요한 거. 따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잘 돼 있으면 뭐예요? 우리 애가 가서 6, 7등급을 하면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학업 역량을 또 파악을 할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애들 다 잘한다 그래요. 우리 애들 항상 똑똑한데 공부를 좀 안 해서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도와주실 때도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산으로 가요. 우리는 이것도 잘하는데 그것도 좀 넣었다가 저것도 잘 그러다 보니 오히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객관적으로 많이 보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표준화에 대한 시험을 저희가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서 이제 뭐 학교별 선생님 수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서 이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뭐 95점 맞았다라고 하면 대중고에서는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지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표준화되는 좀 시험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응시하게 할 거예요. 그것도 아마 이게 같이 보내드릴 것 같아요. 애한테 또 여기 와서 시험 보라고 그러면 안 오죠? 절대 안 가요,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서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거 읽어보고 그다음에 시험 시점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지. 근데 아마 이건 수학만 진행이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다른 과목들은 학교별로 나오는 프린트물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조금 객관화되기가 좀 어려워서 수학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판단이 되면 제가 컨설팅을 진행을 할 겁니다. 1대1로 컨설팅을 다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매년 이제 학교 알림이 사이트라든가 홈페이지 같은데 학교에 대한 정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매년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하시는 학교가 있으면 원하시는 학교만 자료를 배포해드리고 아니면 뭐 제가 그 성북, 도봉, 노원을 다 조사하거든요. 거기 있는 학교들을 다 원하신다면 다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컨설팅은 종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객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러면 이제 1주차 내용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게 지난주 화요일 날 진행했는데 조금 길어지니까 어머니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최대한 축약되고 간략하게 해서 1시간 15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 설명에는 입학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서 나오는 용어들, 그 다음으로는 수시 전형에서 좀 알아야 될 용어들, 정시에서 알아야 될 용어들, 학생부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수시는 크게는 3개로 구성되죠. 학생부 중심, 그 다음에 논술 중심, 그 다음에 실기 중심으로. 학생부 중심엔 뭐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가 있고요. 논술 중심에는 논술 전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 중심으로는 특기자 전형, 그 다음에 실기 예체능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테크트를 크게 먼저 보여드려야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시 일정이에요.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이게 되게 빨리 당겨졌거든요. 수시 전형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3 아이들이 구평이 9월 2일 날 있어요. 9월 4일 날. 그러니까
구평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마지노선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평을 봤는데 서영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 밑에 라인 쓸 수가 없고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논술하는 애들은 특히 그래요. 최저 등급 때문에. 근데 그게 대부분은 지난 작년까지만 해도 한 일주일 정도의 텀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성적 나오는 거 보고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는 텀이 있었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에 미리 고민이 끝나놓은 상태에서 무리군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구평에서 이 정도 성적이 나오면 여기를 지원해야 되겠다. 요거보다 안 나와서 밑에 나오면 어디를 지원했다. 미리 세팅을 해놓고 그거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전형 기간이 길죠. 정시보다 훨씬 더 길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논술 전형이라던가 학생부 최저 등급이 있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전형들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정시 발표가 요때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시 발표가 바로 나기 전에 올해 아니죠. 저희가 정시가 17일인가 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 좀 기간을 뒀다가 그 합격 최저 등급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 미등원 충원 일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감을 하고 여기서 이제 다 못 뽑은 것들을 정시로 이월시켜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위주와 실기 위주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수능 기준은 가나 다구로 나눴는데 서울대는 어디에 있다? 나군입니다. 네, 나군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실기 위주는 똑같이 실기 위주 전형을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형 기간도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자세하게 아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입시의 흐름이 진행이 된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용어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전형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텍스트가 좀 많은데 이 텍스트를 다 읽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것들을 축약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전형 요소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고 뽑는지. 논술 전형 뭐 보고 뽑아요? 논술 보고 뽑겠죠. 학생부랑. 그럼 전형 요소가 논술과 학생부가 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 뭐 보고 뽑아요? 학생부랑 자기소개서, 일부의 추천서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전형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전형 요소 여기서의 전형 요소는 서류가 되겠죠. 이 서류는 뭐가 있느냐? 학생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이건 없어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어 있는 것들은 넣게 되면은 그 PPT 화면 자체를 다 가리기 때문에 제가 따로 넣어드리진 않았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부차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의 전형 요소는 서류와 면접이 되겠죠. 서류는 뭐가 있느냐? 학생부 자기소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율은 이게 1단계에서 서류 100%, 70에 30으로 뽑잖아요. 그 퍼센테이지가 비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기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또 이제 면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면접도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제시분 학생부 기반 면접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시분 기반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기반 면접은 대체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쓰이는 면접이에요. 그래서 가게 되면 따로 시간 주지 않고요. 기존에 그 입사관들이 학생부를 보고 너 여기 왜 지원했어? 이 활동을 했는데 특이한데 이건 왜 했지? 라고 물어보는 면접을 학생부 기반 면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시분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쓰는 데가 특기자 전형, 그리고 서울대라던가 고대 일반 전형이라든가 몇몇 개 전형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A4 용지로 된 제시문을 주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읽을 시간을 줍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제시문들이 쉬운 제시문들은 아니에요. 인문, 사회, 철학적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고3 수준에. 고3에서 대학교 1학년 수준 살짝 걸치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하고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런 형태의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거를 준비할 때는 그냥 부모님이 해주셔도 돼요. 시선이라던가 말투라던가 말을 하는 태도라던가 앉은 자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데 밑에 것들은 부모님이 해주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배경 지식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 애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추가 합격이랑 추가 합격과 추가 모집이에요. 요거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걸 간단하게 하면 이거는 전형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차 합격한 최종적으로 합격한 애들이 등록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더 상위권 대학을 붙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격한 학생들이 등록을 안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 우선 순위를 주거든요. 번호를 주거든요. 예비 합격 번호를. 그 번호에 따라서 합격시키는 것을 충원 합격이라고 또는 추가 합격이라고 얘기하고요. 추가 모집은 뭐냐면 정시까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학생들이 빵꾸가 났을 때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전형 외적으로 진행되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9학년도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 충원율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적지는 않죠. 여기서 240%라는 얘기는 뭐냐면 10명을 모집을 하면 10명을 다 붙여놨는데 모두 다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또 10명을 또 붙여놨는데 또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10명을 또 붙여놨는데 그 중에 6명을 등록해서 4명을 추가 등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합격은 34명이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한양대면 그렇게 낮은 학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원 합격률이 높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학교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전형의 특성상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위권 대학에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중하위권 대학도 좋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전형 요소를 대부분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뭐 전형의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대부분 인성, 그다음에 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서울대가 좋다라고 한 서류는 연구대도 좋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요. 한양대의 특징은 한양대를 최상위로 놓고 지원하는 애들보다는 서영고를 쓰면서 한양대를 걸치는 애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되다가 뚝 끊어지는 데가 나와요. 그데가 건대예요. 홍대부터는 건대까지는 그래도 충원학교이 꽤 되는데 건대부터는 뚝 끊어져요. 아니, 동국대부터는. 왜 그러냐면 특목고라던가 자사고 애들이 그래도 건대까지는 쓰거든요. 근데 동국대부터는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건대까지는 건대를 최상위를 놓고 보다는 하향으로 마지노선을 놓고 쓰는 애들이 많다라고 하면 동국대부터는 생각보다 동국대만 가도 좋아라고 하는 애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수시를 지원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또 그 추가 합격이 제일 적은 전형이 하나 있죠. 논술 전형. 왜냐하면 논술은 학교마다 나오는 지문이 다 달라요. 그리고 애들 컨디션도 매일매일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논술은 추합이 안 돌 수도 있고요. 돌아봐야 한 명에 2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은 거의 최초 합으로 합격하지 못하면 합격이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합격은 이렇게 충원 합격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추가 합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대학 어디가 사이트거든요. 2월 17일이나 18일쯤에 이게 떠요. 각 대학에서 추가 모집을 하는 것들을 모아서 이쪽으로 보내면 여기서 추합을 해서 보내는 거고요. 요게 올해 작년도죠. 2019학년도 입시에 진행됐던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훨씬 더 많은데 제가 이제 그래도 들어봤을 만한 인서울권의 대학만 추려놓은 거예요. 생각보다 적지는 않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차까지 정시까지도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대입 전형 시행계획, 대입 전형 기본사항. 뉴스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순으로 봐야 되는지, 어떤 게 먼저 나오는지.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대입 정책이 먼저 나옵니다. 되게 포괄적이에요. 근데 이건 솔직히 몰라도 돼요. 볼 내용이 별로 없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걸 구체화시키는 게 그 다음에 있는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에요. 요거는 대학 교육협의회에서
발간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고1 8월 달쯤, 8월 말쯤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1 애들은 요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국가 기관에서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대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보다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면 이 두 가지를 따를 수도 있고 대학은 안 따를 수도 있거든요. 대학은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약간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솔직히 안 봐도 돼요. 뉴스에서 다 보여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는 내가 갈 대학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라고 하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생각보다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되게 까다로워요. 뭐 법 개정이 있었다던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을 했다던가 또는 뭐 모집 단위가 폐지이 됐다던가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 넘어가는 거는 거의 그대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조금 더 포괄적이기는 해요. 구체성이 좀 떨어져요. 다만 이제 몇 명을 모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으니까 우리에게 갈 때 이렇게 되는구나. 예를 들어 적성고사 전형을 생각하는데 이거 봤는데 적성고사를 안 모집해. 그럼 이때도 모집을 안 할 확률이 높구나. 그럼 전형을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2 이 4월 말쯤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고3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바뀐 내용이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만 정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2월 인원이 있기 때문에 2월 인원은 정해진 게 아니라 그 해 수시를 모집을 해봐야 인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다 수시에서 모집을 했다라고 하면. 근데 수시에서 못 모집한 부분을 정시를 넘기는 거기 때문에 정시는 조금 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내용들보다는 요 내용들 언제 뭐가 나오는지만 알고 계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은 수시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많이 얘기 들었죠. 어차피 제가 그 3주차에 또 한번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자세한 내용을 드리진 않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과정 중심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의 정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얘가 가져의 흥미를 뭐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왔고 어떤 역경을 극복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고 결과적으로 나온 그 점수가 몇 점인데 라고 결과론적으로 봤다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네가 이렇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활동들을 해왔구나. 그러니까 얘가 이런 것에 흥미가 있겠네.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상실적,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보는 방식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내가 이런 활동들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또는 한두 줄만 언급되어 있는 것에 대한 양을 늘리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사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폐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완전히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죠? 학생부의 행특이라고 들어보셨죠? 행동 특성 및 발달상. 그게 담임 선생님이 적어준 약간 일종의 미니 추천서예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나중에는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이 가려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나중에 쓰기 위해서. 생각보다 그 행특이 문제가 많거든요. 소송도 막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적어주시기는 하는데 그게 부정적으로 적히면 데미지가 꽤 크거든요. 인성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100% 내신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일부 학생부가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봉사활동 시간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는 형태, 그리고 결석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감점하는 형태로만 들어가게 되고요. 대체적으로는 거의 내신 100%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는 상대적으로 비교 내신 평가를 좀 할 수 있어요. 조금 학교는 괜찮은데 내신은 좀 낮지만 학교가 되게 좋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플러스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공식이 나와 있거든요. 1학년 몇 퍼센트, 2학년 몇 퍼센트, 3학년 몇 퍼센트, 국영수를 반영할 건지, 국영수 사과를 반영할 건지 다 나와 있거든요. 계산해보면 답이 딱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뭔가를 플러스로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최저 등급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거에 1.05인가를 컨설팅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상위권부터 쭈르륵 쓰고 있는데 다 쓰고 그게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부터 교과 전형이 많았거든요. 쭉 쓰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활동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한 1시간 정도 한다면 열심히 했어요.